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개 주말 검사 숫자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또 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40% 정도 진단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 수도 신규 확진자 수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 어제 631명에 이어서 오늘의 결과도 615명이면서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의 수가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긴 이후에 신천지 때는 사실은 그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양성률이 4%를 넘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8월 16일 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이 나와서 4.16% 정도 나온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그때는 4.29%입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게 4% 이상 나온 게 이틀 연속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의 환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단 600명이 더 넘어가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평일에 제대로 된 진단검사 수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양성률이 4%가 넘었다는 것은 검사를 했더니 그 검사한 사람의 4%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 진단검사 기관,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접촉자들이 대부분 해서 양성률이 약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도 3%를 넘어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500명이 넘었었는데 주말이라 450명, 438명으로 숫자는 줄었지만 양성률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양성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4%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숫자보다는 줄겠지만 전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률도 떨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역설적인 부분은 검사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양성률을 떨어질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수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검사 수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예. 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나온 사람만 진단하기 때문에 양성률이 이렇게 높지만 무증상 환자는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빨리 찾아내도 무증상 환자들에 의한 확산이 굉장히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요즘 보면은 교수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전에는 방역 당국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막 이렇게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이 정말 전시 상황이다.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저만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정경 청장님도 1, 2주면은 1,0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뭐 2,000명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사회적인 거리 단계 상향도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수본이나 중대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조금씩 엇박자가 나서 결국은 이 며칠 늦는 것이 이 방역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의 상황만 보시더라도 500명, 600명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서 2.5단계를 내일부터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이 방역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방역이라는 것은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커질 수가 있는데 지난 주말도 아니고 내일 한다는 그 며칠 사이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3단계를 빨리 올린다든가 하는 선제적인 것은 그 국민들의 수용성, 즉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과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당연히 해야 될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단계면 몰라도 2단계 플러스 알파 또 2.5단계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좀 쫓아만 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 1.5단계 올릴 때부터 예비경보 같은 것들을 내리면서 1.5단계 하는데 그 며칠씩 좀 늦습니다. 예. 그것도 목요일 날인가 나왔는데 그 전주에 주말에 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24일인 경우도 그게 화요일인데 그 주말에 그 전주 주말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번 것도 사실은 지난주에 주말로 가면서 분명히 이것이 600명 이상 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말에 바로 예비 일을 하면서 신속하게 격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 늦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 방역 당국의 입장만 보면 그렇지만 경제 쪽도 생각하자면은 좀 머뭇머뭇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방역이 중요할 때는 방역을 우선으로 해야만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길게 가서 경제가 더 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인 시기라고 봅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심각성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방역 당국도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2단계 조치 발령한 게 24일입니다. 당초 지난달 24일 2주간 발령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 그게 날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끝나기로 돼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2 플러스 알파 나오고 2.5단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당국이 제대로 전망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기다려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지난 주말에 이미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단계 상향이 필요했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꼭 그 지금 고생하고 있는 당국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제가 오늘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논술고사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모이고 학부모들 같이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거리 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왜 예상을 못 하나요? 이건 다 예상됐던 일이죠. 이 논술 면접을 본다는 게 한 학생이 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학교에 가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보면 엄청난 수가 되고요. 또 이 시험 말고도 이 연말에는 시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 얘기하는 걸로는 변호사 시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수험생들 변호사를 시험 보는 데서 마찬가지인 것이 어떤 증상이 아무리 심하게 나와도 해열제를 먹든지 견디고서 진단검사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려스럽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방역 당국의 방침은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요. 결국은 확진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학 당국이나 변호사나 전부 이런 확진자를 시험 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사람들이 진단검사도 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에 좀 더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그때보다 좀 더 갈래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역이라는 것이 꼭 방역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 당국도 있고 다른 지자체들 또 여러 기관들이 범부처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정확한 지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나오지는 않고 좀 뭔가 엇박자가 나는 즉 방역의 통제가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이 돼야 올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지 일관된 메시지가 좀 어렵고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도 좀 너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예. 좀 더 간단하게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도 사실 말씀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방역 면에서만 보자면은 지금이라도 3단계 하고서 빨리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서 2주일 동안 가만히 있는다고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또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만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서든지 이게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결국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이 민주적인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선방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가장 큰 힘은 방역 당국도 있고 의료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백신 내일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백신 접종 뭐 몇백만 명이 합니까? 80만 명 정도가 한다는데요. 예. 영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8일 날부터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요양원에 있는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령자, 기저질환이 깊은 사람들을 먼저 맞히게 되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것이 연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맞힐 수 있는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아마 유럽이나 미국도 연말 안으로는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000만, 2천만 명 정도 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유통 과정의 문제도 아주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면밀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80만 명 정도만 접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1차, 2차 접종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2차 다 접종하고 한 연말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80만 명 정도에 있어서 단기적인 부작용이라도 모니터링이 된다라면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임상 3상이라는 게 보통 아무리 많아야 3만 4만 명 하는 것이고 그중에 반만 백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파이자 다음에 이제 모더나도 결국은 접종을 할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다 메신저 RNA라는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상용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임상 3상을 하면서 그 부작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았을 때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뭐 화이자 긴급 승인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 상당히 많은 수가 나는 백신 안 맞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신할까요? 예, 그것이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의 마스크 안 쓰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불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안 맞겠다고 예. 하는 것인데 그 4명도 사실은 안 맞겠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고서 괜찮으면 그때 맞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서요. 우리나라의 독감 백신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결국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사람들이 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백신이라는 것은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게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 확진자가 더 안 나오고 줄어든 상태에서 관리하면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올 겨울 일단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이 5, 600명만 해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 300명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올 겨울을 잘 넘길 수가 있지. 만약에 1,000명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방역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통제를 바꿔야 될 방역의 방식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예, 고맙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